우리 K옥션, 그 다음에 서울옥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K옥션이랑 그 다음에 서울옥션 두 개 한꺼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둘 다 옥션이 들어가잖아요? 둘 다 옥션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재명 테마주, 자, 이재명 대통령의, 자, 정책 수혜주로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래전부터 추세를 저가권에서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어제 강력하게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자 급등의 이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이제 마이크를 켜게 된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의 주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작을 하려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클릭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 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제가 좋은 얘기들, 어떤 힌트가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번 시간만큼은 딱 집중을 하셔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시작하면서, 자, 좋아요, 자, 그리고 구독까지도 해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자, 상한가 찍었고, 자,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25%까지 올라갔다가 12% 정도 종가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은 자, 지수가 자, 대형주 위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대형주 위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지수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건 장기적으로 급등을 했건 오늘은 좀 조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제 들어갔는데, 자, 어제 또 물렸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욕심을 부린 다음에 좀 물리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매매 습관, 자, 본인들의 매매 습관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자, 근데 내가 비중을 적게 해가지고 애초부터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 거다. 자,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무분별하게 급등한다고 자, 쫓아 들어가가지고 비중 크게 싫거나 자, 그래가지고 물렸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안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이 주가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어떠한 전망이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딱 듣고 나시면은 마음이 편해지실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자, 서울옥션, K옥션, 자, 무슨 테마주죠? 자, 바로 S티어, 자, 토큰 증권 관련 테마주인데, 자,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법제화를 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슈로 터지게 되면서 뉴스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해주고, 개미들의 수급과 그 다음에 세력들의 수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매집 구간으로 들어갔다. 자,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급등하기 전에는 반드시 차트상으로 어떠한 낌새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다? 그 전부터 이 흔적이라고 하죠. 자, 차트는 누가 만든다? 자, 세력이 만든다고요, 세력. 자, 세력들이 차트를 만드는데 이러한 낌새가 나타나야지만이 그 다음에 급등을 하게 된다. 자, 요 낌새라는 게 뭐다? 바로 매집의 흔적입니다. 매집의 흔적. 자, 매집의 흔적. 어떠한 내가 설정한 어떤 기준들을 넘어서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거래량들을 터트리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의 어떤 매집 구간들을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이러한 매집 구간들이 어떠한 특정한 자리, 어떠한 특정한 중요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추세 상승으로 변곡이 되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급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종가 관심 종목으로 한 종목씩, 자, 물론 매일매일은 아니고 시장이 안 좋으면 좀 건너뛰는 날도 있습니다만은 딱 한 종목씩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자리가 굉장히 좋은, 그리고 당연히 자리가 안전한 종목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요런 종목들로 딱 한 종목씩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보 소통방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서울옥션과 K옥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6월 달에, 자, 6월 들어가지고, 자, 6월 2일 날 서울옥션 여러분들한테 종가 관심 종목으로 6월 2일 날 드렸습니다. 자, 6월 2일 날, 자, 날짜 찍히는 거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해가지고, 자, 이거는 스크린샷이나 포토샵 조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옥션 6월 2일이 언제입니까? 자, 이 날짜죠? 자, 이 날짜. 자, 이날. 자, 6월 2일 날 여러분들한테
종가 관심 종목으로 자, 이 날짜에 드렸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초입부다. 자, 초입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K옥션도 한번 볼까요? 자, K옥션. 자, K옥션 같은 경우에 K옥션은 언제 드렸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K옥션은 자, 6월 9일이네요. 6월 9일 날 종가 관심 종목으로 자, K옥션. 자, 어쨌든 이재명 관련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정책 테마주로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트상으로 계속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흔적을 분명히 남겼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6월 9일 딱 날짜 찍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자, 6월 9일 그 다음에 드래그 해가지고 자, 확실하게 자, K옥션 6월 9일 채팅 쳤다라는 거 자, 보여드리겠고, 6월 9일은 언제예요? 자, 6월 9일은 자, 이날이죠, 이날. 자, 보이시죠? 자, 6월 9일날 자, 요 캔들이 떴을 때 자, 이렇게 한번 뿔뚝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잔파동들, 요런 조정 구간들 여러분들 전혀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싶은 구간이 나오면은 제가 분할 매수 시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상한가 먹었죠. 자, 그리고 지금 조정 나오고 있죠.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이것은 내려올수록 또다시 한번 기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차트를 제가 항상 크게 넓혀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가 자, 이런 구간이 고가권이죠. 자, 이런 구간이 고가권이고, 자, 이런 바닥 지지 구간, 바닥 지지 구간, 자, 이런 데 나오잖아요. 자, 이런 구간이 저가권이죠. 자, 저가권, 이런 구간이 고가권이고, 자, 근데 여기에서 고가권에서 쭉 내려오죠. 쭉 내려왔다가 이제 241선, 자, 241선은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 추세 기준이 되는 흐름이다. 자,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검은색 선, 이게 241선인데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고가권에서 쭉 내려온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안착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추세에 변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확실하게 안착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돌파했다가 여기서 또 돌파하려고 하는데 실패하죠.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가 매매로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조정 나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확인을 하고 나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 저항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모든 주요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돌파 안착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그 전에 낌새, 흔적이 바로 이러한 흔적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무조건 우리는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호재가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가장 적합한 종목들 발굴을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모니터링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적절한 한 90% 정도 자, 확신이 들었을 때, 자, 그때 여러분들한테 종가 관심 종목으로 정보방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 소통방, 자, 정보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이 서울옥션이나 K옥션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뭐 물타기를 하든 불타기를 하든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든 매수 타점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목표가로 자,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지금 과거서부터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자, 물려 계신 분들 급등을 지금 하고 있고 정책 수혜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물타기에서 평단을 낮춰야 되는 건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저한테 노크를 해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중 조절, 자, 비중 조절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있죠. 자, 기준, 자, 어떤 포지션으로 매매를 할 것인가, 자, 이 부분만 명확히 해주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타점들 정확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평단과 비중에 맞는 맞춤 진단을 정보 소통방에서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2286-3455번으로 자, 문자로 자, 옥션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K 옥션 혹은 서울 옥션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고가권에서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딱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입부다. 자, 지금은 초입부 하지만은 가벼운 종목이에요. 시총이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형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고 세력들의 이 변동성, 자, 흔들기라고 하죠. 자, 개미들을 흔드는, 그래서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는 이런 작업들이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 전략, 자, 대응 전략을 짜놓고 계획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고 싶다, 내가 좀 정프로의 의견을 좀 참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286-3455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K옥션 혹은 서울옥션 남겨주시면은 정보 소통방 링크 여러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K옥션과 서울옥션이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 바로 STO 법안이 7월에 본회의, 자, 7월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유력하다. 자, 이제는 진보 정권이 지금 국회, 의회를 꽉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마저 진보 정권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 자, 요런 것들은 일사천리로, 자, 이제는 누가 거부권 행사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의석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옥션이나 서울옥션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자, STO, 토큰 증권이라는 게 이제는 주식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미술품 같은 거, 예술품들, 그 다음에 뭐 부동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제 음악 같은 거, 자, 요런 부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지분 투자를 하게 만든다. 자, 지분 투자를 하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그냥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원시적으로 뭐 이렇게 지분, 너네는 이렇게 하고 뭐 문서로 합니까? 자, 당연히 그게 아니죠. 전자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어떠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 전자 플랫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K옥션과 서울옥션이다. 자, 실제로 이 두 기업이 예술품에 대한 어떤 경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경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도움을 분명히 줄 수가 있는 기업이고, 이 핵심적으로 이 STO에 대한 투자가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활성화가 된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낯설어요. 자, 지금 당장은 좀 낯설지만은 앞으로 결국에 이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지향적. 자,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저가권에서 올라가는 요 타이밍에 지금 딱 대통령이 여기에 꽂혀 있는 정책 수혜주로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공략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리스크 관리겠죠. 자, 흔드는 구간이 굉장히 많을 거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흔드는 이런 변동성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만 하면은 이 종목들은 앞으로 노다지를 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무료 ATM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욕심만 딱 부리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꾸준하게 벌 수 있게 모든 것들을 떠먹여 드리겠다. 자, 여러분들은 제발 욕심만 부리지 말고 비중 조절, 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 이것만 명확하게 수행을 해 주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맞춤 진단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 2286-3455번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요 맞춤 진단 관련해가지고는 잠깐 지금 좀 정보 소통방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자, 최근에 핫한 종목, 자, 카카오,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는 종목을 이렇게 매수가, 평단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 비중 알려주시면은 어떤 기업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의 수급과 차트의 흐름들을 이렇게 최신화해가지고 항상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그 다음에 목표가, 여러분들의 평단과 비중에 맞게 다 제시를 해드린다. 상세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깔끔하게 요약까지 제시를 해드리니까 내 평단과 비중이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단 의뢰를 다 해주고 계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계속 순차적으로 종목 분석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감으로 매매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본인의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최소한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STO, 뭐 스테이블 코인, 자 이런 디지털 자산 있잖아요. 자 디지털 자산 쪽, 자 이런 쪽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전 세계의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 트렌드에 절대로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에 확실한 어떤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산, 자 이런 전산이라는 게 또 이제 보안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신뢰, 자 투명성, 자 이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투명한 유통 플랫폼을 자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산업 활성화의 방안으로 또 하나로 구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쟁여놓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활성화, 이렇게 돌게 만들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글로벌, 자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글로벌하게, 자 이 STO 시장, 토큰 증권 시장이 2030년까지, 자 2030년까지 얼마 규모인지 아십니까? 무려 6,700조, 자 6,700억이 아니고요. 6,700조입니다. 자, 무지막지한 이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국내에서는 지금 한 367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본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시장 활성화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행정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 자, 여기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뭐 법안 통과 같은 게 자 일사천리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법은 통과가 될 건데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시행을 하고 서로의 이권 다툼, 자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자 요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잘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다.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고, 저가권에서 이제는 유간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주요 이평선 돌파 안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 대금이 이제 확실하게 저가권에서 터지기 시작한다라는 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최대한 불려나가고 지키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들보다 더 앞서서 더 부지런하게 더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랑 오래오래 인연을 이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이 주식시장을 무료 ATM기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저랑 인연을 계속해서 좋은 인연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자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한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자 이슈가 많이 되고 굉장히 큰 대시세 상승을 한 대형주들 있잖아요. 자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 3종목 정도만, 자 3종목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종가 관심 종목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정보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좋아요랑 자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은 한 번씩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 한번 볼까요? 자 현대로템 언제 드렸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자 현대로템 딱 검색을 하면은 2개 나오네요. 2개. 자 1월 21일 종가, 자 2월 6일 종가 이렇게 2번 나오는데 자 1월 21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찾아보면은 자 이렇게 자 1월 21일 그 다음에 2월 6일이 언제입니까? 자 2월 6일은 자 이날이죠. 자 이날 2월 6일 자 여기랑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종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었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봅시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면 자 이렇게 1월 8일이랑 5월 8일 자 1월이랑 5월에 각각 한 번씩 드렸네요. 자 1월이 여기죠. 자 1월이 이 구간이고요. 자 5월이 바로 이 구간인데 자 5월 8일 하면은 자 요 날짜 자 이 날짜가 여러분들 5월 8일입니다. 여기에서 종가 매매 드렸었고 그 다음부터 미친듯이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5월 8일 자 이렇게 5월 8일 여러분들한테 인증 다 해드린다. 자 5월 8일 종가 관심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스크린샷 조작 아니다. 포토샵 조작 아니다. 드래그해서 다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핫했었던 한화 그룹주들 있잖아요. 한화 그룹주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 초에 다 공략을 시켜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2월 13일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종가 관심 종목 드래그 해가지고 스크린샷 포토샵 조작 아니다. 자 2월이면은 자 여기잖아요. 자 여기 자 2월 13일 자 2월 13일 이쯤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해드렸는데 자 시간 관계상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과거에 다 영상 찍어가지고 영상 중간중간에 다 싹 다 인증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관련된 영상들 자 찍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